국회가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박상욱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공무원이 내는 돈은 늘리고 연금 수령액은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대표까지 합의한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처리에 맞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과 국회 특위 구성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13월에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세액은 총 4,227억 원으로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3분의 1에 이르는 541만 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8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의결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야당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구실로 임명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선택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볼 때에 의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일 날 지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 여부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 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음 달까지 특별 사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제도를 스스로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 사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외국의 사면제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서 이완구 전 총리의 검찰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등장인물 가운데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기둥 세우기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시작으로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인사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들여 조사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의 파장은 거셌지만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수사에 큰 장벽이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숱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으로 검찰은 이를 수사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지칭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20일을 넘기면서 수사는 이제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성 전 회장 측근들을 상대로 과거 행적에 대한 퍼즐을 어느 정도 맞춘 검찰은 기초 다지기를 마치고 기둥 세우기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둥을 2개 정도 세우다 기초가 조금 흔들리면 다시 내려놓고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개의 기둥은 메모 속 8인 가운데 돈 전달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기초를 다지는 대상은 두 사람의 측근들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수사의 최종 목표는 기소라고 강조하며 두 사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위해 세운 위성 관제 지휘소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저택 바로 옆에 위치한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로켓 발사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고자 저택 근처에 지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위해 평양에 세운 위성관제 지휘소입니다. 지난 3일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시찰 장면을 내보내면서 외관과 내부, 주변 지형 등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 새 지휘소는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저택 바로 옆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휘소에서 북동쪽으로 400m 떨어진 대형 저택은 김정은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처 중 하나로 알려졌고 지휘소 남쪽에 배열된 고급 주택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의 거처입니다.
주변이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 호위 사령부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김정은의 신변 보장에도 유리합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개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거처 옆에 지휘소를 세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아버지 김정일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고 지도자의 노출과 안정성보다도 오히려 최고 지도자가 우주 로켓에 대해서 직접 감장하고 있음을 대내에 가시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정은이 저택 근처에서 로켓 발사를 지휘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축포를 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연합뉴스TV 이슬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에 불참하기로 한 건 국내 불안 때문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벤 잭슨 미국 신안보센터 개건연구원은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제1위원장이 내부를 장악하는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잭슨 연구원은 만약 기반이 튼튼하고 안전하다면 고위 관리들을 처형할 필요가 없지만 김 제1위원장은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진이 강타한 네팔의 트레킹 지역에서 사망자 100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랑탕 마을에서 눈에 묻힌 시신 100여 구를 수습했습니다. 이 마을은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서는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 민박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랑탕 지역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이 마을에서 실종된 120여 명이 여전히 눈에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위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미국 텍사스주 갈랜드에서 벌어진 무함마드 만평 전 시장 총격 사건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IS가 미국 본토에서 테러를 벌였다고 주장한 건 처음으로 IS는 앞으로 더 크고 쓰라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IS는 자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사 2명이 갈랜드의 전시장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 전시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전거만 수십 대를 훔친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범인은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래되거나 값싼 자전거만 훔쳤는데 고가의 명품 자전거를 몰라보고 손댔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정빈나 기자입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쯤 남성이 자전거를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택시를 세우더니 앞바퀴를 뗀 자전거를 싣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식당 밖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는 겁니다. 43살 박모 씨는 저녁이나 비 오는 날만 골라 서울과 경기 일대 주택가와 지하철역 주변 거치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70여 대를 훔쳤습니다. 그의 도둑질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는데 바로 주인이 신고하지 않을 정도의 중저가 자전거만 훔친다는 것. 이런 식으로 훔친 자전거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아 3천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훔친 자전거 중 200만 원이 넘는 이른바 명품 자전거 한 대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큰마음 먹고 산 자전거를 도둑 맞은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PC방에서 박 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빈나입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와오에 유기한 중국 국적의 47살 김하일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도박 자금으로 돈을 탕진한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시와 방조제에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해안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반쯤 울산 시내에 사는 남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59살 아버지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 A씨가 일주일 전에 부모의 결혼 반대 등을 이유로 남자친구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참사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연행된 금속노조원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55살 이모 씨와 금속노조원 44살 안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안 씨는 차벽으로 설치된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경찰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집회 시위에서 42명이 연행됐지만 영장이 신청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은 석방됐습니다.